먼저 개괄적으로 코스피가 18% 올해 들어서 올랐거든요. 이렇게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얘가 한 18% 올랐고요. 얘는 한 32% 올랐어요.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심했죠, 그죠? 그리고 올해 이제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 예상치가 121조 원 정도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코스피는 순이익 예상치가 한 121조 정도 나오는데 작년이 156조입니다. 작년 156조에 비하면 조금 이제 줄어든다. 20% 정도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기업들 순이익 예상치를 보면 9조 3천억이 나오거든요. 근데 작년 실적이 7.7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얘가 더 좋고 코스피는 작년보다 좀 나쁘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를 뭐 충족시키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랑 좀 차이를 보인 거다. 그렇죠?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이익이 한 20% 빠지고 코스닥은 작년보다 이익이 한 20% 늘고 이러니까 당연히 코스닥이 더 좋은 거 아니냐.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물론 이제 결과값입니다만 뭐 이렇게 하면 좀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그 안에서 코스닥이 이제 휘청휘청 많이 되면서 또 그 안에서만의 또 시총 순위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. 이거 바뀐 게 뭐 소재, 부품 요런 종목들 있죠. 그게 코스닥의 50위 안으로 코스닥 50이라고 하잖아요. 그죠? 그 안으로 많이 진입을 해서 또 순위를 좀 많이 높였고 이전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뭐 헬스케어, 뭐 커뮤니케이션 요런 굉장히 밸류가 높게 받는 요런 종목들의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소부장하고 자리를 좀 바꾼 소부장은 위로 진입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뭐 헬스케어 이런 애들은 밑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뭐 왜 그랬느냐 사실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소부장 쪽에서 투자가 좀 많았습니다. 2020년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는 이제 요게 노란색이 소부장이고요. 회색은 소부장 외의 기업들입니다. 소부장 기업들은 83조 원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소부장 외의 기업들은 87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럼 이 둘만 비교를 해봤을 때 2020년에는 소부장 외의 기업들이 더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작년만 봐도 소부장이 훨씬 많습니다. 그죠? 소부장은 130조 원을 투자를 했고 소부장이 아닌 애들은 106조를 투자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투자 값이 얘가 훨씬 많아졌죠. 갑자기 얘가 확 늘어나고 얘는 별로 늘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. 그럼 소부장 쪽에서 돈 투자가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더 치고 나간 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중소형주가 요즘 뭐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소부장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. 근데 이 소부장이 관심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투자금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주가로 뭐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되겠죠. 물론 이제 투자를 했다가 망했어. 그럼 또 큰일 나겠지만 투자라는 건 결국은 내가 더 팔 수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주문을 더 주고 뭐 이런 경우에 투자를 늘리는 경우가 많잖아요, 기업들이. 그래서 이제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이 기업이 먹거리가 많이 생긴 경우에 투자가 늘어나는 게 많으니까.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까만색 선이 코스피의 캐펙스고 코스닥의 캐펙스는 이제 빨간색 선이거든요. 이 둘이가 별로 그렇게 안 다르게 갑니다. 같이 가죠, 그죠?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투자를 하는 거랑 좀 중소형주 단에서 투자를 하는 거랑 그 방향 자체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.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대형주의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건 중소형주의 투자가 늘어나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중소형주라고 하면 뭐 얘기하는 소부장이라고 뭐 예를 들어보면 뭐 반도체가 됐건 2차 전지가 됐건 뭐 소재든 부품이든 장비든 그런 기업들은 주로 대기업들의 대형 기업들의 일을 밑에 단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죠? 혹은 뭐 대형 기업들에게 무언가를 우리가 납품을 하는 식으로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위에 단에 있는 대기업들, 이 선두 기업들이라고 봤을 때 그들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부품이 됐던 소재가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간 뭔가 많이 필요해진다는 말이 될 겁니다. 그렇죠? 위에 단에서 투자를 하면 내가 투자를 하는 만큼 뭐 원재료가 됐든 부품이 됐든 소재가 됐든 야, 더 갖고 와가 되는 거고. 그럼 대형 기업이 결국 투자를 늘리는 게 중견 기업이나 중소형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. 그죠? 어쩌면 이것도 뭐 일종의 낙수 효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
이 선두 기업들이 어쨌든간 이 투자를 늘리는 게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쪽 기업들이 까만색 선이 이게 장사가 잘 돼서 결국은 얘네들한테 야 내가 너무 지금 장사가 잘 돼. 더 만들어서 더 팔아야겠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든 부품이든 장비든 더 만들어줘. 더 갖고 와. 이게 그들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죠. 그죠?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삼성전자, 뭐 현대차, 뭐 포스코 홀딩스, 뭐 요즘 뭐 이런 기업들을 다 리뷰를 할 때도 제가 포스코 홀딩스 리뷰하고 그 다음에 뭐 관련해가지고 좀 밑에 단 애들 좀 보자. 현대차를 리뷰하고 나면 현대차 밑에 단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리뷰하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을 보자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들의 투자가 늘고 그들의 업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더 변동성이 좋고 우리가 투자하기에 훨씬 사실은 더 매력적인 게 사실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. 근데 이 소부장 업체들이 처음부터 항상 막 다 잘했고 우리나라에서 이 소부장 기업들이 항상 각광을 받아왔던 건 아닙니다. 이게 언제 좀 판이 바뀌었냐면 외환위기 때 이후로 기점으로 좀 판이 많이 바뀌었는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어떤 나라의 정책의 초점이 뭐 이런 소부장 기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좀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국산화하도록 이런 쪽의 성장을 지원을 많이 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전에 이제 뭐 독자 기술의 뭐 부품, 소재 이런 걸 육성해가지고 뭐 글로벌 공급망 쪽으로 편입이 되는 거 이런 걸 목표로 달린 게 2001년 요때입니다. 부품 소재 발전에 기본 계획을 세워진 정책이 2001년 그 시절이고 이러고 이제 이게 정부가 2000년대 이제 후반 2009년 이렇게 가면서 좀 경쟁력을 갖자 이래서 결국 나중에는 세계 5대의 강국으로 진입하고 싶어요라는 이런 목표를 갖고 갔던 거예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참 오랫동안 있었죠, 그죠? 근데 이게 이제 이러면서 뭐 그래 하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 후반부에 가가지고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무역 분쟁이 납니다, 그죠? 쌈박질이 났고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됩니다. 미국은 미국으로 들어와라. 중국은 중국으로 들어와라. 뭔가 우리가 뭐 리쇼어링이랑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, 그죠?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외교 문제를 이유로 해가지고 뭔가 하여튼 우리나라의 위치가 살짝 조금 애매해진 것도 있고 또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를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소부장에 대한 어떤 그 공급망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그런 약점이 노출이 됐죠. 왜냐하면 그때 뭐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면서 우리나라가 막 그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막 일본 날아가가지고 영업하고 막 이랬었는데도 막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뭐 반도체 공장이 쓰면 뭐 이게 한 번 쓰면 다시 이제 이걸 재가동시키는데 뭐 몇 달이 걸리니 돈이 얼마가 드니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되게 불안해했었잖아요. 그게 한 2018년, 19년 이럴 때거든요. 그래서 그때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가 막 더 속도가 붙은 거예요. 그래서 2018년, 19년 특히 막 이럴 때 막 이제 속도가 붙으니까 이게 성장을 막 꿈틀꿈틀 보이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게 이제 커진 거죠. 그래서 이 커진 게 2021년에 확 하고 늘어납니다. 그래서 2021년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여기서 확 늘어나죠. 그죠? 이게 38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전부터 연평균 성장률도 꽤 커지게 됐죠. 그죠? 근데 이게 이제 뭐 국내 생산 이론 이제 바람이 불면서 국내 생산하는 게 늘었다 그랬잖아요. 근데 국내 생산하는 게 는 걸 보면 이 그래프의 빨간 선들을 좀 보시면 2012년에 이 소재는 12년이고 이 끝에가 22년입니다. 소재 같은 경우 이거 소재 그래프예요. 맨 왼쪽 위에 있는 건 소재도 확 늘었죠, 그죠? 확 늘면서 2012년에 대비했을 때 늘었습니다, 그죠? 요거는 한 13% 가량 2012년보다 한 10년 정도 만에 이렇게 늘었고 또 그 같은 기간 동안 요건 부품입니다. 부품 쪽은 여기에서 여기로 왔죠, 그죠? 부품 쪽은 한 40%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.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늘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로 오면서 대략 한 68% 정도가 국내 생산액이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소부장 산업이 커졌으니까 소부장 산업이 내부에서 커지게 되면 수입하는 게 많이 바뀝니다. 그죠? 왜냐하면 안에서 이제 조달을 하니까 특히 이제
일본 쪽 비중의 소부장 이런 거는 다 떨어졌고 완전. 왜냐면 걔네가 우리를 먼저 끊었으니까. 그래서 다 떨어졌고 선진국에서 오는 것도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좀 자급하는 쪽으로 많이 늘어난 겁니다.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내부에서 생산이 많아지면 소재 부품 장비가 국내에서 많아지면 굳이 외국에서 가져오는 게 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줄 뿐더러 수입은 줄었고 게다가 여기 내부에서 만드는 게 많아지니까 수출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. 그죠? 수출 분야로 나가는 것도 많이 달라져요. 그 수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원래 없었던 것들도 많이 생겼고요. 그리고 원래 조금 있던 거니 많이 이제 생산하는 것들도 많이 생겼고. 근데 수출이 우린 아예 없는 거야.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와의 교역에 있어서 야 근데 네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없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내가 들여와야겠는데 라고 하면 너 어차피 이거 없잖아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 협상력 자체가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죠? 당연히 아 좀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협상력이 우리나라 국내 생산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협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아지고 오히려 수출하는 대상이 많고 어떤 한 특정 대상으로 막 쏠려 있지 않는 것처럼 바뀌어 가는 거죠.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건데 중국의 비중은 엄청 줄었습니다. 그죠? 2012년에 소부장 수출이 중국 비중이 38.6%였는데 이 2022년으로 오면서 30%로 줄었습니다. 많이 줄었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이제 일본 쪽 줄었고 미국이 오히려 늘고 베트남 쪽 늘고 그렇죠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수출 뭐 어떤 수입 이런 교역 구도가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. 그럼 중소형 소부장들이 이렇게 이게 다 좋은 거거든요, 사실. 내가 중국만을 향해서 많이 달렸어요. 한 40%가 중국에 나가. 근데 중국이 요즘 좀 안 좋아, 애들이. 좀 비리비리해. 경제도 그렇고.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망하는 거예요, 그죠? 왜? 나는 쟤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쟤가 안 사줘. 그럼 어떡해? 그죠? 근데 이게 고객 믹스라 그러죠, 우리가. 고객 믹스가 많아진 거야, 이거 수출에 있어서도. 이 고객 믹스가 많아지고 우리한테 협상력이 생기니까 가격도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거고. 그러면 이게 어쨌든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다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소부장 부분의 성장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, 주가에.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합산 시총에서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말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13.8%라고 합니다. 많이 늘었죠, 그죠? 이게 2000 뭐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한 6, 7%? 요거밖에 안 됐던 게 그 중소형 소부장들의 시총 비중이 14%까지 한 두 배가 된 거예요. 물론 이제 긴 세월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확 올라왔던 걸 생각하면 되게 빨리 바뀌었죠, 그죠? 특히 이게 언제부터라 그랬어요? 2019년 뭐 이럴 때 가지고 야 소부장 밀어야겠다. 그때 막 미국, 중국이랑 무역 분쟁 있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얘기 있고 막 이러면서 야, 안 되겠다.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막 힘을 낸 게 2021년, 22년 이러면서 힘이 확 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근데 이러는 동안 의외로 소부장 기업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코스닥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으로 확 늘어나는 동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둘이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나오기 전까지는 대장이었으니까 그 둘이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한 20%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이게 이제 삼전이랑 이제 하이닉스 두 개를 이제 합쳐놓은 요 정도인 거고 그리고 얘네는 비리비리 하고서 그냥 그 언저리에서 한 20% 조금 위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 소부장 기업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. 그럼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시장은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이 흐름을 따라야죠.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. 그럼 야 끝난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그죠? 당연히 따라야 되고. 근데 그러려면 그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 앞으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겠죠. 그죠?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전달 드리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의 가이드로 쓸 수 있을 만한 그냥 뭐 참고용으로 일단은 봐주시면 좋겠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요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소부장 으뜸 기업에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서 요거를 힌트로 삼으려고 합니다. 그럼 나라에서 얘네들이 앞으로 좀 나갈 것 같고 기술 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여기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애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1년 1월에
1기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2022년 1월에 2기가 나왔고요. 그리고 2023년 올해 3월에 3기 이게 나왔습니다. 요게 나왔는데 요거를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이전에 있었던 것도 뭐 같이 보여드리긴 할 건데, 근데 이 1기, 2기, 3기를 오는 동안 어쨌든 2021년 1월에 이제 선정이 된 1기가 있고 작년 1월에 선정이 된 2기가 있잖아요.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주가의 퍼포먼스가 어땠나를 보면 지정된 날부터 현재까지 동일 가중 기준으로 수익률을 좀 계산해 보면 1기는 이 빨간색 선 1기는 좋았습니다. 그죠? 100을 기준으로 스타트를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가중 수익률을 봐서 그 출범은 아니죠. 지정이 되는 그 1월 1일로 봤을 때 그 이후로 40% 가까이가 올랐고요. 1기는 2기는 여기부터 22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했죠. 그죠? 요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얘는 요렇게 돼서 겨우 살짝 한 1% 올랐습니다. 1, 2% 올랐고 3기는 요때입니다. 이제 올해 3월에 지정이 됐으니까 이 3기는 나름 괜찮습니다. 이 노란색 선 지우고 보여드리면 요 노란색 선은 나름 괜찮습니다. 그죠? 요거는 16%가 올랐다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상승률보다는 좋았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이제 쭈루룩 보여드릴 건데 조금 작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린샷을 찍으셔가지고 쭉 보고 관심 종목에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뭐 1기 2기인데 어쨌든간 뭐 재작년 작년에 된 거고 올해 이제 소부장 으뜸 기업 3기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된 기업들을 보니까 한솔케미칼, 유진테크, SPG, TMC, MC넥스, 제우스, YIK, 텔레칩스, 뉴파워 프리즈마, 넥스트칩, 라온텍, 메디포스트, 엔젯, 서울바이오시스, 휴비스, 코스텍 시스템 요렇게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들 위에 이제 적혀 있는 기업들이 이 중에 뭐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도 좀 있고요. 아직 좀 덜 올랐지만 이 가식성이 높은 기업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비교를 이제 좀 분류를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